우리 뭐 보기로 했죠? 위키였나? 뭐였지? 나무위키 보는 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무위키를 보면 왜 내공이 좀 있어야 나무위키를 읽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거기에 뭐 이런저런 상처받지 말라고? 나무위키는 너무 이르다고? 지금 내상이 있다고? 나무위키는 지하 투기장? 이게 무슨 얘기야? 내공이 필요해요. 내공이 필요해요. 정말 저거 진짜 저거 하는 순간 오늘을 제일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나무위키가 왜? 6월 13일을 평생 잊지 못하실 수 있어요. 나무위키는 지하 투기장이 아니라 지옥이래요. 76년 4월 15일생 맞고요. 이런 건 사실 뭐 궁금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발 사이즈도 이런 건 누가 알아서 넣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270 맞고요. 가족은 부모님, 배우자, 딸 있고요. 덕성 국민학교였죠. 그때 대성중학교, 청주 신흥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육군병장사. 네, 카투샤고 직업은 PD, 유튜버, MC? 최근에 들어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장난들을 해놓는구나. 이거 수정이 얼마 전에 된 것 같지 않을까요? 소속은 KBS에 2001년에 입사했다가 12년도에 TVN으로 넘어왔고 지금 에그이즈 커밍에 있고요. 별명은 나피디 나감독 영석이 형. 영석이 형은 지금 지락실 때문에 생긴 거고, 나누는 옛날에 강식당, 남해종은 옷 입는 거 할 때 생긴 거고, 개요 대한민국의 PD 대표작으로는 1박 2일 꽃보다 할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서로서 초창기에는 KBS 예능국의 간판 스타 PD였다. 간판. 뭐 맞죠. 1박 2일 전성기에는 MBC 김태우가 있다면 KBS에는 나영석. 너무 맞는 얘기죠. 뭐 제 3자로서. 이게 살짝 민망하구나. 부끄럽죠. 이게. 2012년에 CJ 예능으로 이적했다. TVN 항목에도 나왔지만 KBS를 퇴사하고 TVN으로 이적할 때 거대 방송국에서 듣보잡 케이블로 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 막 쓰는구나. 이거 누가 이렇게 쓰는 거야? 나영석도 이적은 망할 거란 댓글에 줄을 잃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본인의 노력으로 작품을 연달아 흥행시키면서 매니악한 채널이었던 TVN을 지상파에 맞먹는 거물을 그렇게까지는. 억지 감동을 연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하지만 CJ ENM의 이적 이후로는 감동 연출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신서유기에서는 조금이라도 억지 감동이나 감성을 짜낼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컷해버리는 편집도 자주 사용. 억지 감동 엄청 했죠 옛날에. 엄청 했었어요. 1박 2일 할 때 좋아했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때 뭐 난리나. 백두산 가고 독도 가고 막 억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감정적으로 저도 뜨거웠던 시절이고 이제 30 넘어가고 이제 40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죠. 빈정상했다는데 괜찮으신 거죠? 누가 빈정상했어요? 내가? 전혀! 눈꼽만치도. 1박 2일 할 때는 억지 감동 얘기 나오면 조금 기분이 상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뭐 백두산을 가거나 독도를 가거나 할 때 내가 진심인데 정말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 비슷한 감정을 국민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왜 이걸 억지라고 하지? 그때는 그래서 약간 이게 조금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내가 오버했다. 내가 그때 어렸구나. 약간 그런 생각하죠. 1박 2일 시절에도 유명 PD였지만 이적 이후에 커리어에 꽃을 피웠다. 꽃보달배를 시작으로 삼시세끼, 신서유기, 신혼일기, 윤식당, 알쓸신잡을 모두 성공시켰을 정도로 역대 최고의 예능 PD를 뽑힌다. 민망하네요.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나 희망하는 학과도 없었던 터라 특별한 게 없으면 일단 공무원이 최고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무작정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로 진학했다. 이거는 맞습니다. 아무 꿈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점수 맞춰서 대충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행정고시나 봐라 뭐 해가지고 그런 거 많죠. 뭔지 모르고 행정학과에 갔던 거죠. 대학 시절 우연하게 연극반 활동을 시작. 이 연극반에서 직접 연출과 출연을 맡으며 그때서야 이쪽 일이 자신의 천직이란 사실을 느껴 진로 변경을 결심한다. 이때 당시의 경험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추억으로 가득했는지 각종 인터뷰 등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꼭 언급한다. 본인 말로는 당시 연극반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이때 너무 즐거웠고 우연히 연극반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는 일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중에서도 코미디 대본을 쓰는 것이 스스로도 가장 즐겁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미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인기를 끌던 새 친구의 보조 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코미디 작가가 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새 친구의 에피소드 한 편을 써서 제출했으나 낙방. 이게 좀 웃겼어요. 이 야반도주가. 뭐 낙방한 건 낙방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선배가 와가지고 연출부 너 한번 해볼래? 영화. 그때만 해도 이제 무직이잖아요. 그쵸. 직업이 없으니까. 연출부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영화 감독이 있으면 그 밑에 연출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퍼스트, 세컨, 서드라고 한대요. 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요새 말로 치면 이제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아, 네네네. 2층에 한 집 하나를 이제 사무실로 만든 그런 회사였는데 출근을 하면 그때 제작부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어떤 영화에 투자를 끌어오고 뭘 하는 이제 실세인 거예요. 근데 맨날 저기서 통화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 들려요. 그 통화 내용이. 그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 병원이는 요즘 뭐 한대. 이제 뭐 이런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잘 나가는 와 지금 이게 뭐야? 이병헌 씨를 병원이라고 네, 부르고. 보통 성을 안 붙이죠. 뭐 병원은 뭐 누구는 누구 뭐 다 이름이에요. 다 이름. 그래가지고 와 이게 장난 아니다. 이게 뭔가 되긴 되려나 보다 했는데 살짝 사짜 냄새가 또 나긴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은 진행이 되고 하니까 또 게다가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사회초년생 그 직업도 없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불안하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법도 한데 그땐 저도 절실하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병원에는 뭐하는데 이게 사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병헌 씨랑 뭐 이렇게 주인공으로 할 수도 우리 있겠구나. 영화의 주인공은 이병헌 씨가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거의 6개월 내방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죠. 월급도 받으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촬영만 시작하면 돈을 준다. 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어느 날 갔는데 정말 그 클리셰 있죠. 그 TV에 나오는 클리셰. 야반도주? 갔는데 문이 딱 잠겨 있는 거예요. 현관문이.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늘 그 옆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이렇게 봤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봤더니 불 다 꺼져 있고 중요한 기자재만 빠져 있고요. 저는 정확하게 의자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어제까지 제가 일을 했거든요. 어제까지 일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고 제작부장님이고 누구고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의자가 다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깜깜해요. 근데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끝났구나. 뭔가 엎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돌려봤죠. 제작부장님, 감독님 다 돌려봤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저도 어쨌든 바보는 아니니까 이거 뭐가 일이 났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때 내방역이라 그랬잖아요. 내방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그때 제가 신촌에 살았는데 신촌으로 가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방송국 시험을 봐야 되겠다. 방송국 시험을 봐서 이게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방송국 시험 준비해가지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사에서 뭐 사기를 맞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까먹었는데 그때 감독님 성함을 당연히 그때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라이코스님 뭐 검색 엔진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분 성함을 치면 그분이 감독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작품을 하셨고 그때도 실제로 준비를 하셨던 거긴 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잘 안 된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덕분이라면 덕분인데 그러고 나서 이건 영화도 망했고 이거 안 되고 대본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 뭐 PD라는 게 있다던데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준비를 해서 PD를 했죠. 여기 보면 나영석은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자신이 보는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노트에 정리하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만드는 일을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PD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다가 저는 그때 스터디라는 것도 가입을 잘 못했어요. 보통 PD 준비하면 스터디 그룹을 짜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몇 번 하긴 했는데 했다 금방 나오고 왜냐면 제가 성향이 I거든요. I가 세상 살기가 진짜 힘들어. 왜냐면 이렇게 가면 모르는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뭐 대여섯 명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안녕하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조금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조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갑자기 맨 땅에서 어떤 새로운 기획안 같은 걸 써보는 건 너무 힘드니까 맨날 TV를 켜고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 쭉 보면 그걸 써요. 이 프로그램은 이거 이런 건 좋은데 나라면 이렇게 고쳤을 것 같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리노베이션 하는 거를 늘 정리했어요. 아, 나라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나라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이 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분이 많이 본다면 지구력시를 보면서 뭐 이거 이런 부분은 좋지만 나라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렇게 뭐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런 식의 트레이닝을 혼자 많이 했고 시사상식이 부족해. 하지만 문제는 서류와 시사상식 나영석은 대학교 시절 연극 활동에 너무 심취하는 바람에 학점 관리를 결국 서류 또는 시사상식 단계에서 전부 떨어지고 그쵸. 제가 한 30개 냈어요. 방송사에만 낸 게 아니고 뭐 신문사 다 냈어요. 방송 또는 언론에 언자만 들어가면 다 냅니다. 뭐 그때는 뭐 어디든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다 냈는데 진짜 뻥이 안 치고 시험은 고사하고 원서에서 다 떨어졌어요.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진 거네요. 이미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지고 근데 희한하게 KBS만 서류를 붙여준 거죠.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운 좋게 결국 서류 또는 시사상식 단계에서 전부 떨어지고 유일하게 KBS에서만 시사상식 단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기획안 작성 부분에서 KBS는 한 가지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는 기획안을 쓰게 하는 이거 기억나요. 방식이었는데 당시 공개된 주제는 다름 아닌 음식. 이것도 맞습니다. 마침 나영석은 음식에 관한 기획안을 써놓았던 적이 있어서 후술하겠지만 이 기획 이거는 아니야.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흡사는 했지. 흡사는 봤어요, 했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게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썼던 냉장고를 열어라라는 제목이었던 비슷한데 제목부터가 그치? 냉장고를 열어라. 그때 입사 시험에 냈던 기획안의 제목이 냉장고를 열어라였어요. 내 기억에는. 여기 누가 불러주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냉장고에 이것저것 쟁여놓고 안 버리거든요. 막. 그렇죠. 막 작년 재작년 음식까지도 있어요. 잘 보면 냉동실에 꽝꽝 원 채로. 그래서 이거를 요리 전문가가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재료로 한번 정리해주고 거기 있는 거 꺼내서 우리가 왜 냉장고 파먹기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그걸 가져와서 예를 들어 셀럽 오늘은 김대주 작가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냉장고 이런 거 떡이 있네요. 이거 뭐 언제적 거예요? 그럼 뭐 작년 추석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 떡을 버리지 말고 요리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제 하면서 뭐 요 떡을 쪄서 뭐 이렇게 간장을 발라서 구우면 이게 뭐 전혀 다른 재밌는데요. 엄청난 요리가 돼요. 이제 기획안을 이제 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냈던 건 ENG 프로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JTBC에서 한참 있다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사실 전혀 다른 프로인 서로 대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왜냐면 냉장고를 실제 스튜디오 안으로 옮겨와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사가들이 이거 나영석 PD가 입사 기획안 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랑 그 프로는 전혀 다른 프로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기획 작업이라면 우리 김대주 작가도 하지만 정말 그 과정 하나하나 그 냉장고를 스튜디오에다 둘까 누가 둘까 실제 걸 갖고 올까 내용물만 빼올까 이 스튜디오에 뭐 패널을 둘까 말까 뭐 메인햇을 쓸까 말까 뭐 몇 명이 진짜 요리를 여기서 할까 밖에서 할까는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다 그 제작진들이 정말 피땀 흘려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연히 이제 제목이 제목이 사실 비슷해서 그래. 냉장고를 열어라. 냉장고를 부탁해. 제목이 사실 비슷해서 그런 거지 절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신대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하지만 워낙 낯을 많이 가리는 데다 당시만 해도 무척 무뚝뚝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다 보니 PD로서 중요한 덕목인 출연자 섭외와 현장 지휘에 매우 미숙해서 방송국에서 아싸 취급을 받아. 이것도 맞아요. 아싸 맞긴 맞아요. 예, 아싸 맞긴 맞고 지금 아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혹시 PD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 보고 조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연예인의 눈을 못 마주쳤어요. 어쨌든 인사도 하고 그 설명도 하고. 그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게 딱 어떠냐면 연예인을 만약에 연예인이야? 그럼 안녕하세요. 저 뭐 나 PD인데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네. 눈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져요. 지금은 다행히 아닌데 많이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아싸였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너무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빨개져요. 그냥 연예인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땀이 막 비질비질 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호동이 형을 봤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더 옛날이죠. KBS 처음 그때만 들어왔을 해도 때니까. 그러면 1박 2일 할 때는 그게 많이 달라진 다음. 조금씩 달라지는 중이었고 그때 이제 여걸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서 저기 누나들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뭐 혜영이 누나, 뭐 혜련이 누나, 뭐 경실이 누나, 뭐 강수정 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그쵸. 계셨을 때 그 누나들한테 말을 이렇게 잘 못했고 근데 누나들은 그래도 매주 보니까 그나마 나중에 조금씩 이제 친해지는데. 익숙해졌는데 이제 매주 게스트가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게스트가 오면 게스트한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녹화 뜨고요. 뭐 이런 게임 할 거고 그쵸. 몇 시쯤 끝나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중요한데. 그 대기실 못 들어가는 거야. 너무 창피해서 너무 이게 막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제가 이우정 작가를 데려다가 야 네가 들어가. 네가 설명해. 해놓고 이제 그래서 이우정 작가를 맨날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늘 이우정 작가가 연예인한테 오늘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거 기획 의도 뭐 연출 내용 다 설명하고 보통은 그렇게 같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쵸. 설명하거나 뭐 하는데. 낯을 엄청 가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우정 작가 설명 다 하고 나와서 뭐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뭐 하기로 했어 이제. 그럼 촬영할 땐 괜찮았어요. 그렇게 어색했는데. 어쨌든 앞에 촬영할 앉아 때는 저 멀리 있잖아요. 아. 지금처럼 저랑 이렇게 연예인이 소통하는 경우는 그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만 끝나면 어쨌든 요 카메라 뒤에 숨어서 이제 보는 거죠. 나이 들면서 성격이 바뀌었냐고 하시는데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내 자신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저는 지금 같지는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출장도 진행하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으신데 난 너무 너무 못한다.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 난 너무 샤이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크게 그렇게 뭐 근데 주변에 보면 진짜 샤이한 분들, PD 분들도 있고 작가 분들도 있고 있는 거 있긴 큰 있어요. 문제 안 됩니다. 예, 큰 문제는 안 돼요. 네, 뭐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기 때문에 나의 그런 단점은 누군가가 또 이렇게 보완해주고, 채워줍니다. 네. 보완해주고요. 이거 재밌네. 조금 더 읽어볼까? 에세이집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에 따르면 활동 초기 청룡영화제 시상식 촬영 때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한다. 이것도 너무 기억나죠. 뭐 이거 진짜 대형 사고네요. 네, 이거 당시 나영선 메인 MC들에게 시상식 생방송인데. 2부에 출연할 시간을 알려주는 역을 맡았는데 실수로 시간을 놓쳐서 MC들이 다소 늦게 시상식에 등장해버리게 한 것. 초보 시절이라 단순히 문책만 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요 각주를 보면 당신 아피디는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수습 직원 신분이라 윗선에서 말 한마디만 했다면 바로 잘릴 운명이었다. 뭐 비슷하네요 저랑. 자, 요때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내 기억에 김혜수 씨, 이병헌 씨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최고 MC가 청룡영화장이었고 어디냐면 요때 상황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 어디야? 남산에 그 신라호텔 맞은편에 그 뭐 있는데 그 막 장충체육관? 체육관 없어졌잖아요. 거기 무슨 공연장 시상식장이 있어요. 그 남산에 하여튼 있어. 네, 국립극장 뭐 이런. 뭐 그런 거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거죠. 네네.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라 생방송을. 라이브는 진짜 네. 생방송은 너무 무섭다. 네. 그래서 청룡영화제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걸 하면 중계차에 가서 이제 메인 PD님은 중계차 안에 계세요. 커트 넘기시고 막 이런. 네. 중계차 안에서 커트 뭐 1컷, 3컷 거기서 하시고 네네. 저희 같은 이제 저는 말단 중에 말단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여기 인터컴이라고 이제 그분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이거를 차고 그 무대 정리를 하는 거죠. 뒷수발을 드는데 네네네. 중요하지도 않은 정말 손만 달려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생방을 진행하는 3시간 내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1부, 2부, 3부 시작할 때 MC를 스탠바이 시켜라. 지금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네, 거잖아요. MC 스탠바이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대기실에 이제 MC가 앉아 있으면 무대로 모시고 가는 거죠. 이제 곧 스탠바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네 하고 이제 무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저희 MC 분들이 다 대기실로 들어가셨어요. 네. 1부가 끝나면 중간에 CM이 나갑니다. 네. 광고가 그쵸. 광고가 거의 한 10분 나가요. 아. 이런 거는 광고 계속 트는 동안은 다들 이제 막 무대 바꾸고 막 분주합니다. 그때는 얼른 빨리빨리 가서 뭐 무대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서 있습니다. 대기실 옆에 여기 뭐 MC 대기실 딱 서 있으면 저 그 옆에 딱 서 있고 저기서 딱 보니까 광고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대기를 시켜야 되나? 대기를 시켜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지금 모시고 나와야 되나 하는데 이걸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아싸. 연예인만 봐도 그때 제가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연예인이 있는 방문을 나 같은 게 함부로 열어도 돼? 노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못 열겠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열어도 되나? 열어도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CM이 끝나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했는데 축하 무대가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끝나자마자 MC가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중간 공연이 있었어. 다행히 뭐 부채춤 추고 네. 뭐 이런 거래.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축하 무대가 바로 연결이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저거 무대 끝날 때쯤 넣으면 되겠지. 네, 네. 했는데 보니까 축하 무대가 그때 2곡이었나 그랬어요. 꽤 기네요. 그래서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그래서 또 기다렸어. 한 곡이 끝났어.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곡이잖아요. 마지막 곡 시작하니까 이제는 넣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저쪽에서 뭐 이미 소리가 들려. 자 MC 스탠바이 안 하나요? MC 스탠바이 막 저쪽에 소리가 막 들리고 귀에 뒤에 인터컴에서도 막 부장님이 MC 스탠바이 하고 있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대답은 못 하고 제가 계속 그 대기실 앞에서 어떡하지 하는데 드디어 1부 첫 번째 노래가 끝나고 두 번째 노래 시작하는데 네. 이제는 열어야 되겠다. 네네네. 이제는 열어야 되겠다 하다가 네. 제가 다시 안 열었어요. 왜요? 왜냐? 1절, 2절이 있을 텐데 지금 열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스탠바이 하라고 이게 인터컴도. 근데 너무 빨리 모시고 가면 너무 대단하신 연예인분들을 내가 거기 세워놓는 게 너무 미안한 것 같은 거야. MC 두 분을 스탠바이 하는 거야? 한 분이? 두 분을. 두 분을 다 나피님이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같은 대기실이었어요. 같은데 같이 계시는구나. MC 이병헌, 김혜수 이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노래 시작할 때쯤 사실 열고 모시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연 거지. 그때 내 스스로에게 한 얘기는 괜찮아. 1절 끝나고 간주 때 그때만 열어도 네. 충분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이동 거리가 짧았나 봐요. 그렇게 들어봐. 그러고 가만히 또 서 있었어요. 드디어 1절이 끝나고 2절 시작되니까 이제 곧 노래가 끝나. 노래 끝나면 MC 컷하면 MC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이 끝날 때쯤 지금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컴에 소리가 딱 들려. 야 MC 어딨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MC 어딨어? 막 이렇게 부장님이 그 카메라를 보니까 MC석이 비어있거든. 뭐야 MC 어딨어? 야 다영석 너 MC 어딨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퍼뜩 든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열었더니 이렇게 앉아 계신, 왜냐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예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미 그 노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혜수 씨랑 이병헌 씨는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뛰었어요. 어. 그제서야 나도 정신이 든 거지. 어. 막 뛰었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거죠. 늦어도 잠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늦었냐면 예를 들어 노래가 끝났어요. 뭐 나나나나 하고 끝났어요. 네네. 딴따라당 하고 끝났어요. 그럼 와 하고 박수 카트를 넘겨요. 네네. 박수를 막 관계. 네. 하지만 박수 카트가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아. 박수라는 건 한 5초 지나면 끝나거든요. 그쵸. 그럼 박수 끝나면 이제 MC 칸 넘기면 MC가 드디어 2부 음악이 올랐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박수를 얘도 넘겨보고 여러 가지. 쟤도 넘겨보고 했는데 아직도 MC석에 전 아직 뛰어가고 있었던 그 대기실에서 거기까지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결국 부장님이 리액션을 넘기다 어쩔 수 없이 MC석을 넘겼어요. 그래서 MC석을 넘기면 그때 MC가 딱 받아야 되는데 방송 사상 최초로 MC가 MC 카트 받고 7초 후에 프레임 인을 했어요. 7초요? 7초도 되게 긴데? 지금 말하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대주 일어나봐. 와. 대박. MC 컷 했는데 빈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3, 빈 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1, 7. 2, 4 하다가 7초쯤 후에 이병수 안녕하세요. 네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와, 프레임 인을 한 거야. 그리고 김혜수 씨가 정확하게 3초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옆으로 들어온 거야. 아찔하네요. 아찔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인터컴이 부서진 줄 알았어요. 그죠? 그때 제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함성과 욕은 다 들었고요. 그렇죠. 욕으로 끝났으면 다행이죠. 네, 뭐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그 뒤에 제가 기억나는 건 다 끝났어요. 생방이. 생방이 다 끝나고 거기 그 남산에 그 이제 밤 다 연예인 다 보내고 어둑어둑 깜깜하죠. 네. 남산의 반에 거기 이제 피디들이 다 모인 거야. 한 그 특집이니까 한 10몇 명 되잖아요. 10명 다 모여 있어요. 왜냐면 생방은 그렇게 끝나면 이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부조에서 인사를 하시고 나와요. 나와서 아유 다들 고생했다. 오늘 수고했다. 뭐 하고 뭐 같이 뭐 밥을 먹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장님을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 그날 생방에 동원됐던 피디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문자가 왔나? 문자인지 전화인지 왔는데 메시지가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모두 집에 가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그때 이게 특집이니까 원래 다른 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집이어서 잠깐 차출이 됐는데 이제 너무 빅 사고를 치고 나서 이제 부장님께서도 그래 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사고다. 제가 그날 그 다음 날 대전 출장이 있었어요.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출장이 있어서 그날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음 날 이제 대전 출장을 간 거예요. 오전에 또 촬영 보조를 하러 대전 출장을 갔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뭐 그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게다가 그때가 진짜 수습 기간이었어요. 인턴 기간. 그래서 정식 사원이 아니었어요. 정말 여기 각주대로 자르면 잘리는 그러게요. 네,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그때 대전에 가 있는데 하루 종일 일은 손에 안 잡히고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전이 청주랑 가깝거든요. 집에 너무 가고 싶은 집에 거야. 갈까? 그건 진짜 최후에 드는 생각인데.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갈까? 집에 갈까? 하다가 대전에서 그렇게 막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문자가 온 거죠. 부장님의 문자. 영서가 모든 걸 용서한다. 서울로 올라와라. 너무 좋으신 분이. 정확하게 그 세 줄 했어요. 영서가 모든 걸 용서한다. 서울로 올라와라. 따뜻하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됐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누구신데 이걸 아시죠? 그때 용서해주신 전진국 당시 예능국장님께 영상 편지 하시죠. 전진국? 누구지? 전진국 부장님인 걸 어떻게 알고?
맞습니다. 우와. 그때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저 부장님이세요. 예. 나중에 결국 국장까지 하시고 본부장까지 하시고 아마 퇴임을 하셨는데 자, 별 얘기를 다 한다 오늘 내가. 그다음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해피선데이 1박 2일의 PD로 활동했다. 장기간의 지나친 강행군으로 제작진이 전반적으로 피폐해진 탓에 시즌제 도입과 휴식을 요구했으나 예능국 측에서 광고 수주 등의 문제로 이를 거절. 고민 끝에 2012년 2월 1박 2일 시즌1 종영과 함께 1박 2일 PD에서 물러났다. 2012년 1월 1일 KBS 차장으로 승진했지만 사표를 제출하고 ENM으로 떠났다. 이거는 근데 참 말하기가 애매하다. 왜냐면 이것만의 이유는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좀 KBS한테 미안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장기간의 지나친 강행군으로 전반적으로 피폐해진 탓에 시즌제. 요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폐해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 우리 김대주 작가도 있었지만 인간의 스케줄이 아니고요. 지금 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저렇게 못하고 날밤을 뭐 그냥 밥 먹듯이 새고 그랬으니까 저 때는. 그러니까 뭐 저뿐 아니라 PD 작가 다 맞아요. 출연자들도 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즌제를 요구한 것도 분명히 있죠. 네,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마치 읽다 보면 저는 어떤 정의로운 요구를 했는데 KBS가 돈에 눈이 멀어 거절했다. 거절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독해가 나는 될까봐 전혀 그렇지 않고 뭐 그런 부분도 없진 않아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시즌제 요구를 한 것도 맞고 KBS가 거절한 것도 맞는데 그것뿐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도 1박 2일을 오래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갈된 상태라서 이걸 더 이상 참 이어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그쵸. 했고 그때 아마 호동이 형도 뭐 다른 데로 가고 네, 약간 뭐 이런 상황이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뭐 요 이유만은 아니고 이래저래 그쵸, 여러 가지, 그만하는 게 맞겠다. 그만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결국 멤버가 거의 교체되면서 1박은 지속되고 그렇죠. 시즌 1 끝나고 시즌 2가 아주 거의 새롭게 시작됐죠. 연출진이 바뀌면서 이제 저희가 출연자들도 나오고 출연자들도 종민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네네네. 다 다시. 그래서 2012년 KBS 차장 KBS 차장 저 차장입니다. 왜냐면 이게 쉬운 승진이 아니에요. KBS에서 차장다는 게 쉬운 승진이 아닌데 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그래서 1박 2일 끝나고 뭐 할 때 야 너 승진이라도 시켜줄게 해가지고 차장을 시켜주셨어요. KBS에서. 차장 다음에 부장. 그렇죠. 부장이면 진짜 높은 건데. 2급 갑이 있고 2급 을이 있는데 그때 2급 갑을 시켜주신 거야. 그 중에 최고. 약간 특징처럼. 근데 뭐 갑이나 을이나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분 좋게 또. 기분 좋죠. 네, 그러다가 뭐 사표를 제출하고 ENM으로 출근을 했죠. 본래 사표를 쓴 이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프로덕션을 따로 설립할 의사도 있었죠. 있었으나 경영주가 되면 촬영 자체에 크게 신경 쓰기 어려워질 것 같아 그건 포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이거 우정이랑 맨날 이때 얘기하거든요. 프로덕션을 저는 사업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런 걸 우리도 좀 독립적으로 하자. 맨날 방송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해보자 해서 시도는 했었어요. 알아보고. 근데 그때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김치찌개집 체인이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지금 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김치찌개집도 아니고 어떤 그래도 서울에 군데군데 체인이 있는 그 김치찌개집 체인을 하신 그 분께서 돈은 있으신 거야. 돈은 이제 많으시니까. 근데 평소에 그런 걸 좋아하셨대요. 뭐 노래도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 TV 프로그램 좋아하신 와중에 이제 여기 지금 오모가리 장독대 백제 다 나오는데 저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건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막 고민하다가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 이 돈을 뭐 어떻게 제작비를 써서 아. 이거 지금 저 보세요. 저희 드래그도 잘 못하는 놈이 뭔 수입과 지출을 알고 세금 계산서를 끊고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E&M으로 이제 이직을 했죠. 네, 그래서 TVN 쪽으로 프로그램 이적을 했습니다. 뭐 잘 됐고요. 뭐 상을 받았고요. 좀 민망하네 이거. 왜냐면 뭐 좋은 얘기인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이런 걸 읽어? 제가 읽을까요? 네, 그냥 자기가 읽어주세요. 읽으면 좀 그러니까 1박 2일 연출 시절에도 잘 나갔지만 CJ E&M의 채널 TVN으로 이적 이후에는 하는 작품마다 최소 중박, 평균적으로 대박을 치고 있다. 이건 또 이거 찐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말도 안 되는 기획으로 방송계의 판도를 뒤집어 버렸다는 평가를 받은 누가 평가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으나 관계자들로부터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네, 여기 보면 실제로 히트시킨 꽃탈배 삼시세끼는 시작 당시 아이템만 들었을 때 작정하고 만원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하여튼 삼시세끼 찍었을 때 서진영도 망했다고 했고 윤희딱 찍고 돌아올 때도 망한 것 같아. 라고. 야, 이 말 웃긴다. 어떤 PD는 나영석은 이제 브랜드나 다름없다. 나영석이 치킨집을 해도 치킨집 하는 걸 방송에도 방송에. 히트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식당 운영을 했구나. 윤식당, 강식당, 나홀로의 식당이 아하.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 세 프로그램 모두 대박을 쳤다. 이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어떤 PD 영감을 분이죠? 주신 어떤 PD 분이시지? 분인가? 야, 그 신기하네요. 이 PD님이 영감을 주셨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출연자는 물론 일반 연예인들도 나영석 예능이란 무조건 나가자는 반응이 그러지는 않아요. 네, 네,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고 섭외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나영석 PD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고 직접 밝힌 연예인들도 꽤 된다. 윤여정 쌤은 1박 2일 때 나영석 의결 찍자고 하고 이 말은 말했고. 하셨었어요, 진짜. 우리 여정 쌤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한번 그래도 얘기. 여정 쌤 첫 섭외할 때가 처음 그때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처음 하셨어요. 네. 이제 윤여정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막 나영석이 하자 그러면 뭐 무조건 다 좋아하고 잘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맞아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인지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이런 당연히 고민을 하고 특히나 배우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능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꽃보다 누나라는 걸 기획하면서 나 지금 생각났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꽃보다 할배가 히트를 하고 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네, 우려먹기. 응용. 응용 이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물 들었을 때 노져야 돼 이거 빨리 이제 여배우 버전으로 바꿔서 하자 빨리 뭐 인기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 복제를 여성판을 만들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여배우분들을 한번 모으자 이게 원래 기획이었어요. 회의를 엄청 했어요. 회의를 엄청 하다가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 기획의 그 캐스팅의 중심에는 근데 윤여정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그때 회의 끝에 왜냐면 윤여정 선생님이 그 독특한 아우라와 그 너무 젊잖아요. 네, 그 맞아요. 아웃핏 옷 입는 거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연습 옷 입는 것도 너무 멋지시고 막 행동하시거나 뭐 말씀하시는 것도 진짜 저희보다 더 맞아요. 젊게 사시잖아요. 뭐 꼭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연락을 드렸죠. 처음으로 연락을 드리고 너무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뭐 또 어디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뭐 이래서 연락 드렸더니 그때 저 선생님이 전화 통화 너머로 어머 나영석 씨 나 너무 팬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 나영석 씨 나 너무 팬이야. 그 1박 2일 나 너무 좋아하잖아. 이제 이렇게 처음 할 때 말씀하시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 좀 제안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프로그램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거고 그냥 우리 밥 한 번 먹어요. 이렇게 딱 되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 선생님 댁 근처 이제 작은 경양식집에 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 처음 뵀죠. 선생님 뵈가지고 뵙자마자 선생님 나 1박 2일 너무 재밌어. 뭐 1박 2일 때 뭐 이런 거 재밌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거의 1시간을 하시고 네. 선생님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제가 계획 중입니다. 네. 좀 여배우분들을 모시고 여행 가는 프로를 이제 기획 중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이제 그러셨죠. 당신이 하자고 그러니까 한번 그 자리에서 바로요? 해볼게.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 PD 뭔가 그래도 좀 우리는 다르긴 해야 될 거야라는 이제 그 말씀을 그때 하셨죠. 그때 그게 부담으로 확 와서 그때 이제 캐스팅을 좀 이제 바꾸고 원래 나이 드신 여배우분들만 모셔서 갈까 하다가 다양한 연령대 여배우를 모셔서 서로 세대가 다른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컨셉으로 이제 바뀌었던 건데 근데 그렇게 해도 찍고 나니까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렇게 됐는데 여튼 그랬습니다. 여정쌤 너무 좋죠. 제가 여정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물론 여정쌤을 존경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도 그렇고 대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은 여정쌤 모시고 저희가 이제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정쌤 집에 가서 이제 저희 집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와인 한 잔 따라 놓고 그냥 뭐 3-4시간 막 수다를 계속 떠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선생님 말씀을 되게 너무 재밌게 하시고 이제 맞아. 잘하십니다.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같이. 정말 너무 재밌어서 지금 선생님 뵈러 한번 가야 되겠다. 선생님 분명히 돌아오셨을 텐데. 캐스팅이 반려된 드문 사례를 들자면 유재석 정도가 있겠는데 알쓸신잡 기획 당시 유희열의 포지션에 캐스팅하려 했으나 불발되었다고 한다. 이것도 뭐 없던 말은 아니에요. 예. 그때 재석이 형하고도 그때 뭐 요 얘기를 잠깐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때 아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는 뭐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2019년 1월에 첫 방한 커피 프렌즈부터는 에그 이즈 커밍의 외주 제작을 맡기고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같이 KBS에서 이적한 이명한 전 티빙 대표와 신원호 PD와 함께 TVN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후 에그 이즈 커밍으로 이적했다. 에그 이즈 커밍이 최근 CJ E&M 산하 레이블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TVN에서 계속 제작을 이어간다. 뭐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1 끝났네. 어록 한번 가고 끝내겠습니다. 어록 웃긴다. 이거 도대체 누가 정리하는 거냐? 가로 열고 단호하게 나를 위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보다 승기가 잘해. 그래. 승기 성대모사 어디서? 승기 진짜 이걸 인제에서 성대모사 했었는데. 네. 요건 근데 안 한 지가 한 10년 된 어록이에요. 사실 뭐 땡 빼고는 실패. 땡. 이게 뭐냐면 보통 1박에서 뭐 감독님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데 안 해요. 네, 그때 이제 그때는 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왜? 뺏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방송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네거티브야. 즐겁게. 다 안 된대. 감독님 요 이불 덮어 안 됩니다. 감독님 요 방에서 안 됩니다. 비 오는데 이거 우산 쓰면 안 됩니다. 맨날 다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짜 과학적이에요. 진짜 과학적. 그다음에 입수도 어록이야? 근데 입수는 톤이 뭐였지? 입수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죠. 네, 입수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입수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종민이를 만났거든요. 자, 끝! 이것도 끝을 내고 그죠. 오리지널을 어떻게 달리면 나도 오랜만에 했어요. 네, 끝이에요. 끝 그만해요. 아니라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탁 끊어줘야 돼요. 네, 탁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끝이야. 이러면 좀만 더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록에 다 느낌표에 끝나. 다 느낌표로 끝나. 이렇게 해줘야 더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딱 느끼는 거고요. 네, 승기가 진짜 잘했고
자, 그다음에 뭐 땡, 땡은 이 땡은 신서유기에서도 다양한 톤으로 이어져 땡. 급기야 유튜버가 패러디까지 만들었다. 아, 이것도 있었죠, 패러디. 이 땡을 할 때 담아야 할 것은 단순히 틀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딕션이 느낌이나 딕션이 아니라 네가 틀렸으니 난 널 놀릴 거야. 이 짧은 말에 그런 게 조롱할 거야. 담기려고. 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 진짜예요? 그쵸, 뭐 그냥 땡이 아니라 그 땡 소리를 듣고 기분이 살짝 나빠야, 나빠야 좋은 거고요. 그래서 뭐 땡 너무 많이 했죠. 뭐 실패 땡 뭐 이런 건 너무 많이 땡! 했고. 정답은 사실 살짝 정답.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정답 하는 거고. 제가 언제 신났다 그러세요? 이거 언제지 저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아, 이거는 이제 그거 뭐 이렇게 신나셨네 그러면 이것도 다 1박 때야. 아, 진짜 이 말만 들으면 인격 파탄잖아요. 와, 진짜 인성이 쓰레기인데요. 내가 이렇게. 뭐 게임이니까 재밌으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록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러면 진짜 후회되는 법은 나무위키를 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뭐 재밌는데 나무위키? 재밌었어요. 자,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끝! 오랜만에 되게 부끄럽다 이거. 방송 끌래. 안녕히 계세요. 어렵다.